나 이재명 59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국민 사랑에 목마르다. 이재명이 여러분의 삶에 쓸모있겠다 싶은 바로 그것. 이재명에 빠져든 바로 그 포인트를 국민께 말씀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께 마이크를 돌려드립니다. 기원치 해부로 나와 광주를 위해 이재명.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광주 공약 발표 사회를 맡은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광주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이신 서구갑 송갑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남갑 윤영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북구갑 조오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산을 민형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호남 총괄 특보단장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안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광주공항에서 진행되는 공약 발표가 광주의 새롭고 담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공약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되고요. 후보님의 공약 발표 이후에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서 광주광역시 관련 공약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를 통해서 역사에 눈을 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재명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광주 시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셀 수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5월 광주는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 이재명이 올바른 역사를 직시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약자를 위한 삶의 경로를 밟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국민 주권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 주신 광주입니다.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실 광주입니다. 그런 광주에 완전히 혁신적인 새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성장의 회복, 불평등의 완화,
지역의 균형 발전은 우리 앞에 놓인 핵심 과제입니다. 국난 극복의 주역인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내겠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광주 핵심 공약,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한 광주 전남의 핵심 공동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역대 정부의 중점 공약이었음에도 수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군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광주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저 이재명이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 예산으로 짓기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 광주의 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려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균형과 형평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광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지역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맞춰서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곳에 재생에너지 100%, RE100을 적용해서 탄소 중립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광주를 인공지능이 특화된 대표 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국가 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인공지능 연구원 설립과 AI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AI 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 환경을 조성해서 광주를 AI 기업이 몰려드는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광주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의 연구, 실증, 생산, 인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빅그린 산단을 확장해서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가 현재 추진 중인 AI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베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특화 R&D 캠퍼스를 구축해서 광산업, 부품산업, 에너지 산업과 같이 지역 기존 사업과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역 전남대 일대에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역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고 인근 전남대는 대학 타운형 뉴딜 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를 글로벌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엔젤 투자 펀드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원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스타트업 밸리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청년, 투자자, 대학, 유관기관들이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춰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광주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린 수소트램 구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린 수소트램 시범 사업을 지원해서 지하철 사각지대와 이동권 격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이 많은 무등경기장 챔피언스 필드와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에 정차하는 그린 수소트램 도입을 지원해서 대중교통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지하철과 트램을 타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린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광주가 계획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를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최초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 사업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특화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의 디지털 콘텐츠 밸리를 조성해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배출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광주에 구축 중인 AI 융합산업 클러스터와 VR, XR을 활용한 첨단 실감 콘텐츠 큐브와 같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콘텐츠 밸리로 키워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 교도소를 민주인권 기념파크로 조성해서 역사를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5.18 원본 자료와 해외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5.18 국가기록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가지 핵심적인 광주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 전남의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강력 협력 정책 광주 전남 3대 공동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 공항, 항만을 잇는 광주 전남 트라이포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수준의 초강력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망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광주 화순 구간에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의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전남권의 교통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관문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고 운송과 물류,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공항 경제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안에 조성 중인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을 환정 물류가 가능한 아시아 최고의 그린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 남중권을 포괄하는 핵심 초강력 관광권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둘째, 광주 전남이 전남 광주가 태양과 바람에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하게 하겠습니다. 호남은 이미 2019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26%를 달성해서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이미 11년이나 앞당긴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입니다. 호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2033년에는 호남 RE100을 완성해내겠습니다. 호남이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영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찬란했던 마한 문화권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천동 선사유적지, 월계동 장고분, 마한 문화권과 같은 한국 문화의 보고가 영산강 물길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영산강 수변구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서 초광역 영산강권 생태, 역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찬란했던 마한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광주 영령들의 목숨을 건 항쟁의 역사가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완고한 저항을 돌파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유능한 정부, 성과로 증명하는 정치, 주권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나라,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제4기 민주정부를 우뚝 세우고 더 활기차고 잘 사는 광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앞으로 광주 전남 초강력 교통망 제대로 광주 시민을 위해서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음과 추위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뜨거운 열의로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의응답 진행 사회는 선대위 대변인이신 이소영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광주 의원님들과 그리고 강기정 호남 총괄단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 답을 또 대신해 드릴 일이 가끔씩 있어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십시오. 네, 광주 공약 관련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들어 주시고요. 네, 일단 먼저 그 광주 지역 언론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그럼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오셨을까요? 마이크 소속하고 성함 부탁드립니다. KBC 광주방송 이영길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 군공항의 이전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고 예산도 정부 예산으로 이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재명 정부가 꾸려진다면 정부 예산으로 군공항이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에 국가산업이다, 국가사업,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으로 명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가 시설 이전 문제는 주로 기부대 양녀 방식을 동원해 왔기 때문에
광주공항 이전도 역시 기존에 했던 대로 정부 재정 없이 이 부지를 팔아서 새롭게 옮기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이 좋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유효한데 이게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의 시설 이전 사업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의 국가시설 이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고 이걸 정부 예산으로 하게 되면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공항이 광주에 있든 전남에 있든 별로 관계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지방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면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래서 가덕 신공항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서 수도권 집중 전략을 실제로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광주 전남 여러 시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도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커지고 국가 전략으로 볼 때도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가덕 신공항 이전도 부울경 지역의 경제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의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형평성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방과 지방 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래서 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도심 공항 이전이나 광주 도심 공항 이전 문제는 가덕도 공항처럼 없는 공항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마음만 먹고 또 의지만 가지고 추진력만 발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100% 국가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도 있고 또 지방 정부가 매칭을 일부는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00%라고 말하지 못해도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의 책임 하에 빠른 시간 내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홍준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홍준석입니다. 방금 이제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전에 이미 고흥이나 무안 같은 곳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 공항 제1전투 비행단 이전 후보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공약 관련이 아니긴 한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31일 이제 국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자 토론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간 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토론 빨리 형식 이런 거 구획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소위 이 기피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하지요.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 이전이나 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님비라든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비난하고 억압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불만 갖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지 않게 사전 조치를 하고 처리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도 과거에 보면 어떤 소각시설 뭐 아니면 화장시설 이런 거 만들면 막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서로 유치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대책을 세워드리니까 그런 조건이면 우리 동네로 와달라라고 서로 이제 유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광주 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히게 손해를 보게 하지 말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주는 조건으로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저는 얼마든지 협의에 의해서 이전 부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본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 이상의 보상이나 또는 이익이 주어지고 충분히 설득하고 또 의견 존중하고 하면 저는 이 이전 부지 위치를 선정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의 민도는 높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으로 왔으면 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광주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안 질문 시간은 오후에 마련되어 있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뒤에 지역 언론에서 오셨을까요? 광주 지역 언론이실까요? 네. 소속과 성함. 네, 안녕하세요.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시켰다고 했다가 지금 못 하고 있죠. 후보께서는 어떻게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좀 확인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던 거죠. 네. 진심인지 여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입장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토대를 만든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이 역사적 사실을 당연히 헌법 전문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실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시점에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헌법 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헌법 개정 얘기를 하면 곧바로 권력 구조 얘기가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예민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개헌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세월을 보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느냐.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자. 그게 실용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도 헌법을 조금씩 개정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을 하면 전면 개정을 하고 또 전면 개정을 하려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쉽지 않고 혁명적인 시기, 격변의 시기 이럴 때만 실제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버리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개정을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맞추어서 해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합의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표기하는 문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질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 기본권의 강화, 지방 자치 분권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개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 가능한 부분을 개정할 때 이론이 없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표기는 곧바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광주 관련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광주를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지금 호남 광주 지지율 같은 경우에 60%대,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대 후반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붕괴 사고 피해자가 좀 만나려고 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한 정도로 지금 민심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다음 일정으로 만나러 가실 계획인데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고 또 광주 민심 설 전에 어떻게 붙잡으실 계획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유가족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송갑수 위원장도 여기 계시는데 그거는 한 팩트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질문의 전제가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말씀인데, 이게 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이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게 참 무망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3월 9일에 최종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정말 이제 변동도 많고 바람 같은 것이어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전혀 다른 겁니다. 득표율, 다른 사례는 득표율을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평소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을 얘기하는데, 다른 경우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던데요. 좀 어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해다.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 호남이 60%대인데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90%대 또는 80% 아니었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 거긴 득표율이고 여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그건 다르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시는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 90%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를 갑자기 일정을 잡은 것은 이제 사실인데, 제가 경기도 일정을 원래 오늘까지 하기로 했고, 그러면 경기도 전역을 다 순회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광주 일정을 잡은 거는 바꾼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좀 무심했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하고 정말 관심도 가지고 챙겨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좀 위로드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이 무슨 지지율이 많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의 에너지의 원천, 이거는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 이미 분명한데 최소한 설 이전에는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에는 시간이 불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뭐 어제까지
며칠 이후에 또 토론도 지금 잡혀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구정 전에 설 전에 한 번은 우리 민주당의 중심이고 개혁 진영의 핵이고 또 저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호남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뭐 당연히 저에 대한 지지율, 저에 대한 지지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뜻도 당연히 들어있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에요.